사실 제가 OT를 길까지 안 하는데 안내를 좀 자세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 수업을 활용하시는 방법은 저랑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합시다. 그래서 리액션도 하시고 웃음이 나오면 웃으세요. 참지 마시고 자기들이 웃어주면 나도 편해. 그래서 재밌게 수업하고 수업을 하되 보고 들으면서 손이 같이 움직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생물학적 접근입니다. 이게 감각기억이라고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감각에 관여하는 기억이 오래 남기가 더 편하거든요. 팩트로 진행하신다라고 하면은 7, 8월 달 동안에 요 알짜인제 해결이 안 되시니까 요거를 9월부터 12월까지 의학대 친구들은 좀 장점이 있어요. 의학대는 입시가 제일 빨리 시작한 학교가 매년 경희대 단대였는데 그게 12월 25일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12월까지 거의 준비기간을 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 8월에 못 들었던 인강을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해요. 연고대 같은 경우 12월 중순이라 좀 12월이 급한데 의학대 친구들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요거 의학천재 문제풀이가 7, 8월 달 동안에 의학계열 친구들 평일 중에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요것도 기출됐던 문제 위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라서 꼭 풀어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학대 희망하시는 분들은 남은 4달 동안에 그거 풀어서 복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커리는 이렇게 구성이 되실 거고 뭐 추가적으로 제공해드리는 컨텐츠 일단은 손글씨 노트 제공해 드릴 겁니다. 이따가 제가 수업 활용 방식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몰라 내가 좀 꼰스러운 건지 모르겠는데 생물 같은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암기량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암기량이 많은 걸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손으로 내가 정리하는 방법이신 거예요. 그래서 칠판에 제가 뭔가 설명을 하면 막 필기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제 거를 꼭 받아 적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필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학생들이 이제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고할 수 있게 제가 쓴 손고시 노트를 가이드로 제공해 드릴 거예요. 이걸 수업자료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택도 없이 모자라요. 이건 진짜 흐름만 볼 수 있는 노트인 거기 때문에 본인 노트를 원칙으로 하되 혹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을 모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거고요. 평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위클리 테스트를 봅니다. 금요일마다 볼 겁니다. 저 오늘 수요일 아니야 월요일마다 보자. 왜냐면 오늘 수요일이고 이번 주에 수요일 금요일 이틀 수업을 하겠죠. 그럼 이틀 수업한 분량에 대한 시험이 월요일 수업 끝날 때쯤에 본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매주 월요일마다 전주에 공부한 내용에 대한 테스트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는 제가 수업 시간에 진행한 평가에 대해서 문제만 풀고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모든 평가는 성적이 처리가 될 거고요. 그게 성적표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제 우려가 되는 건 페트가 항상 인원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작년에는 페트도 한 20명이 있었어요. 작년에 혹시 아시나요? 무슨 일이 생겼던 건지. 연고대 그 TO가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그럴 줄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이 페트 때도 학생들이 한 20명 넘게 앉아 있었던 수업이었던 건데 그 연고대 그 TO 자체가 줄면서 자랑을 좀 하자면 고대가 작년에 생명과학과 TO 1명 났습니다. 우리 학생 붙었고요. 생명공학과도 1명. 간호학과도 1명. 다 우리 학생 붙긴 했거든요. 근데 워낙에 1명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 소문이 돌아가지고 지금 연고대 편입을 준비한 친구들이 많이 줄어서 지금 이 상태인 건데 이러면 걱정되는 건 이건 거잖아. 이게 성적이다라고 하는 건 풀이 넓어야지 뭔가 신뢰도가 생기시는 거잖아요. 근데 몇 명이 안 되다 보니까 괜찮냐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작년 풀과 합치겠습니다. 성적을 판단을 할 때. 그래서 작년 학생들하고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위치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아마 성적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테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적표를 이제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밴드 채팅으로 갈 거기 때문에 혹시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이따가 안내드리겠지만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 8월이 지나서 9월, 10월 들어가면 9월, 10월도 보통 자기소개서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도 재학생들이니까 혼자 쓰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도움드릴 수 있게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저랑 첨삭 진행하는 수업도 개설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약대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아까 3, 6대나 우석대는 이거 들어야 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수업을 듣고도 해결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최근에 원광대도 그렇고 약대가 좀 문제를 우석대랑 3, 6대가 뭐냐면 약대인데 그 시험 반영 비율이 공인영어 200에다가 화학 100, 생물 100이에요. 딴 거 아무것도 안 봐요. 그럼 지필만 갖고 학생을 선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필 시험 난이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시험 문제가 한 30문항 중에 5문제가 어떤 게 나오냐면 약대고시, 그러니까 약사고시에 나오는, 그러니까 약에 대한 걸 좀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우석대 같은 경우 한 5문제 나왔고요. 원광대도 한 5문제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약간 찍기 경쟁이 돼버리는 거야, 학생들이. 그래서 그게 알고 있으면 맘 편하게 풀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1, 2년 보다 보니까 요것도 그 약대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필요하겠다 싶어서 길게 안 할 거예요. 한 4시간짜리 한 2-3번 정도로만 해서 최소한 필요한 약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특강을 11월에 진행할 겁니다. 왜냐면 11월에 시간서 모의고사가 그 시기라서 하고 나가지고 모의고사 보고 강평 듣고 이게 전부인 시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양리학 특강이라거나 내지는 정말 작년에 진행했었던 의학대 문제, 뭐 연고대 마찬가지. 그래서 작년에 기출했던 문제들은 9월, 10월 교재에 제가 안 넣어놨어요. 그거는 따로 문제풀이 해드리려고. 그래서 10월, 11월 달 동안에 직전 기출 문항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라고 하는 걸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성적표 폰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주 누적으로 나갑니다. 본인 성적 위치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기분 좋은 얘기 해줄까요? 합격생입니다. 합격생이에요. 이 학생. 이 학생은 연고대 붙은 친구고요. 이 친구는 바뀐 거 느꼈니? 이 학생, 이 다른 친구인데 이 친구는 약대 붙은 친구. 이 친구 6관왕 했던 친구입니다. 충북대학대, 충남대학대, 그 다음에 저기 치대, 강릉 원주치대하고 붙었는데 치대 갔어요. 약대 안 가고. 그래서 이 친구 합격했던 친구인데 뭐 전체적으로 성적이 중간에 한번 슬럼프 한번 겪고 올라온 케이스 이런 식으로 이 포문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한 답에 대한 정오표도 파악할 수 있을 거고 석차 파악해서 백분율에 따라서 본인의 학습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의학대 희망하시는 분들은 주간 테스트를 되도록이면 25%, 20% 안쪽으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의대 붙은 친구들은 대체로 5% 안쪽이었어요. 위클리 테스트 본다라고 할 때. 그리고 뭐 연고대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50%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안정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적이 나갈 거다. 뭐 대상은 뭐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대학교 편입, 생물시험 보는 모든 편입을 대응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뭐 학생들이 대상이 될 거고요. 중요한 게 이제 이쪽이겠죠. 뭐가 좀 장치가 많잖아요. 선생님이 말도 많고. 사실 제가 OT를 길까지 안 하는데 안내를 좀 자세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 수업을 활용하시는 방법은 저랑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합시다. 그래서 리액션도 하시고 웃음이 나오면 웃으세요. 참지 마시고 자기들이 웃어주면 나도 편해. 그래서 재밌게 수업하고 수업을 하되 보고 들으면서 손이 같이 움직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생물학적 접근입니다. 이게 감각기억이라고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감각에 관여하는 기억이 오래 남기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하되 대신에 쌤 저는 학습 스타일이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할 땐 손을 안 움직이는 게 편해서 필기는 나중에 복습할 때 할게요 라고 하면 제가 몇 살답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실제로 1년 내내 교실에 와가지고 영화 보듯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보다가 간 친구가 있어요. 붙은 친구인데 수업할 때 뭘 자꾸 쓰면 집중이 흐트러진대. 그래서 수업할 때는 이해만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숙소에 오면 나는 그 친구를 보면 되게 사실 제가 아이 컨택을 잘 못해갖고 수업할 때 친구들 노력하는 부분인데 이러고 날 보고 있어 영화 보듯이 굉장히 회선인같이. 그래서 저 친구 힘든데 근데 나중에 붙더라고요. 작년에 고대 생공 붙은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 수업 중에 필기를 많이 안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되게 열심히 집에 가서 필기했더라고요. 멈춰놓고 필기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적합하다고 안내는 드립니다만 개인차는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노트를 만드시고 복습을 무조건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겪으시니까 아시겠지만 말이 좀 제가 빨라요. 분량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필기를 놓쳤다라고 하면은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팁은 필기를 하실 때 공간을 좀 널널하게 잡으세요. 빽빽하게 지금 하고 싶겠지만 널널하게 잡아 놓으시면 이 커리어 끝날 때쯤에는 그게 빽빽하게 있을 겁니다. 채울 시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널널하게 하시고 수업 중에 필기를 놓쳤어 라고 하면 그 필기 들어갈 분량만큼 좀 빈 공간 놓고 필기하셨다가 집에 가서 공부하실 때 지금 밴드라이브가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현장 참석이 안 된 학생 대상이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수업 들은 친구들도 집에서 복습을 할 때 다시 한번 보고 싶을 때 복습할 수 있게 녹화본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를 하셔가지고 복습하시면서 이제 필기 못한 거 채우고 좀 이거는 외우고 싶다라고 하는 건 기억도 남기시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복습이 되시고 난 다음에 워크북 있죠. 그 워크북 문제를 진도에 맞춰 풀이하시면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뭐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풀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고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도에 맞춰 푸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해가지고 복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워크북 문제 뒤에 답이 있어요. 답이 있는데 답만 있어요. 원래는 해설서를 쓰고 싶었으나 해설서를 쓰려고 했더니 해설서를 2챕터 분량을 쓰니까 본교재보다 해설이 두꺼워지는 현상을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요거는 해설을 강의로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혹시 그러니까 요거는 개인 좀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건데 저 양반이 장사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챕터별로 문제가 한 30에서 50문항이 있어요. 자기가 문제를 풀었는데 30에서 50문항 중에 한 3개, 뭐 4개, 뭐 10개 안쪽으로 틀린다. 그런 친구들. 근데 틀린 거 다시 풀다 보니까는 몇 개는 내가 해결할 수 있겠고, 아, 요건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 하는 거는 갖고 오세요. 현장으로. 저는 쉬는 시간에 교실을 비우지 않습니다. 계속 여기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질문도 괜찮고 수업 질문도 괜찮고 질문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쉬는 시간에 질문하시면 돼요. 여기 있을 거예요. 계속 있을 거예요. 민망하게 있을 거란 말이야. 자기들이 안 오면 내가 더 민망해. 그러니까 와서 질문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아직 그 익숙하지 않은 비동인계 친구들은 막 울어요. 왜냐면 워크북에 한 페이지 한 8문제 있는데 8개를 풀었는데 4개를 틀렸어. 이걸 어떻게 해? 막 이런단 말이야. 그쵸? 이런 친구들은 그 쉬는 시간을 활용해 질문을 해결하는 게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요거 활용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요것도 제가 문제풀이만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개념을 정리를 하면서 해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문제를 많이 초반에 틀려서 선생님한테 잠깐 질문을 해결 안 되겠다 하는 분들은 요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북 문제는 전편 다 풀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친구들은 매주 시험 볼 거고 인강을 듣는 친구들은 사실 듣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현강 친구들처럼 성적표 처리는 안 됩니다만 올해 말고요. 사실 저는 매년 위클리 테스트 문제 조금 바꾸기 때문에 현장 친구들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인강 학생들용 위클리도 마찬가지. 이것도 촬영 끝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진도에 맞춰서 문제 푸시고 해설 참고하실 수 있게 촬영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수업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듣고 라이브로 복습하고 문제 풀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개념을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질문 얘기해 봅시다.